뭐였었습니까? 트랜스폰더 부분이죠. 그걸 이제 페이로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페이로드라는 게 이제 돈을 지불한다라는 시스템, 위성의 목적 자체의 시스템이죠. 그 페이로드 시스템. 페이로드에서는 트랜스폰더 역할을 하는 것, 중계기 역할을 하는 기능하는 부분하고 서브 시스템, 페이로드 시스템, 서브 시스템, 서브 버스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상국은 뭐 있습니까? 기지국 있죠. 기지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통신이다 그러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통신기지국, 송신과 수신국, 뭐 이런 게 송신과 수신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제어국, 위성체를 제어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제어한다든지 이런 하는 제어국 역할을 하는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죠? 이 기능들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풀으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위성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위성에서 출제될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주로 위성체에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측의 문제, 그 다음에 위성체와 지구국, 기지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송로상에서의 어떤 영향, 요 세 가지가 핵심일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는 110회 때 서술형으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보면 위성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똑같습니다. 구성 요소 및 다중 접속 방식, 구성 요소 및 다중 접속 방식을 설명하시오 라고 출제가 됐어요. 구성 요소는 전 문제에서 풀어봤듯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위성 통신에서 쓰는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다중 접속이라는 게 뭐죠? 다중 접속. 하나의 시스템, 이게 중계기인데, 위성의 중계기인데, 여기도 쓸 거고 이 사람도 쓸 거고 여러 사람이 쓸 거예요. 접속해서 쓸 겁니다. 여러 개가 접속해서 쓸 거예요. 그죠? 여러 개가 하나의 시스템을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이제 다중화인데요. 그죠? 다중화. 하나의 어떤 전송로에 여러 신호를 묶는 것을 다중화하고, 다중 접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시스템들이 접속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중화가 우리가 옛날에 배웠듯이 뭐 FDM, DDM, CDM, 대표적인 것이 이런 다중화가 있었죠. 이런 대장의 다중 접속이다 그러면 다중화에 액세스가 하나 붙는 거죠. 어떻게 붙느냐. 이게 이제 다중 접속 방법이에요. FDMA, TDMA, CDMA. 위성 통신에서는 이런 다중 접속 방식을 씁니다. 특별하게 SDMA라고 해서 스페이스 디비전. 그러니까 위성에서 봤을 때 스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죠, 공간 디비전.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를 가지고 안테나를 요 각도로 쏘고 요 각도로 쏘고 요 각도로 쏘고 요 각도로 쐈을 때 각각의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분할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식들이잖아요.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FDMA, TDMA, CDMA, SDMA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잘 아실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설명드릴 만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구성 요소에서 조금 하나 더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제 송신국, 기지국이죠. 기지국인데 송신기지국, 수신기지국 있으면
이 기지국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냐면 통신 기지국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는 게 제어국이죠. 제어국에서 제어를 역할을 해서 통신 기지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위성 안테나, 이런 안테나 이런 걸 타가지고 전송을 위성에다 전송하는데, 이 안테나 부분도 위성 안테나 부분도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성 안테나용으로 쓰는 것이 어떤 안테나가 있었죠? 우리 무선통신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카세그레인 안테나, 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카세그레인 안테나, 그레고리 안테나, 파라볼라 안테나, 이런 안테나들을 썼었습니다. 이런 안테나들을 쓰고, 안테나 부분이고, 통신에서 이제 나가려면 이제 음성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변조를 하죠. 신호를 나오면 변조를 시켜가지고 그 변조된 신호를 어떻게? 증폭을 해줘요. 증폭기를 거쳐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증폭기는 굉장히 높은 파워로 증폭을 해야 올라가죠. 그죠? 하이파워 앰프로 해서 증폭을 해서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가고, 수신 쪽에서는 이게 일로 와야 되는 건데 그랬네. 수신 측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테나, 카세그레인이라든지 그레고리 안테나를 수신해서 저 36,000km 상공에서 내려오는 그 신호는 아주 미약한 신호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잡음 증폭기, LNA죠. 저잡음 증폭기를 거쳐서 증폭을 시켜놓고 변조를 시켜서, 변조가 아닌 복조를 시켜가지고 수신을 해주는,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어떤 내부적인 구성 요소는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계기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앞 문제하고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구성 요소는 다 돼 있고 다운 접속 방식이었는데 FDMA, TDMA, CDMA가 있다. 다운 접속 방법을 서술하라 하는 각각의 서술을 해주고, 나중에 비교표로 해서 FDMA, TDMA, CDMA, SDMA가 뭔지 개념적으로 여러분 쭉 설명을 해주면 훌륭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재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또 문제가 하나 또 출제됐어요. 111회 단답식으로 이번에는 출제됐는데요. 이건 뭐냐면, 위성통신용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에서, 트랜스폰더가 뭐였죠? 위성체가 있으면 이 위성체 자체가 트랜스폰더예요. 여기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트랜스폰더 역할이죠. 이제 중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폰더에서 주파수를 변환하는 이유, 주파수 변환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 주파수 변환 개념이 나오는데요. 위성통신에서 쓰는 주파수 개념이, 주파수가 있어요. 무선통신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쓰는 건 당연한데, 얘가 이렇게 통신을 하려면 주파수가 있는데요. 이 송신에서 올라가는, 위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업링크라고 그래요. 위성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운링크라고 합니다. 업링크, 다운링크 주파수가 두 개가 틀려요. 두 개가 틀려요. 이 업링크하고 다운링크 두 개가 틀리거든요. 어떻게 틀리냐면, 업링크 주파수가 다운링크 주파수보다 높아요. 이건 높은 주파수였어요. 이건 낮은
어떤 주파수를 받았으면 다운링크로 내려줄 때 낮은 주파수로 바꿔주는 것을 해주거든요. 이것을 왜 바꿔주느냐, 업링크, 다운링크가 왜 틀리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 이 문제거든요. 왜 틀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36,000km 상공으로 올리려면 굉장히 높은 파워로 올려야 돼요. 그죠? 이 중간에 올라가려다 보면 여기에는 뭐 대륙권 있죠. 대륙권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가면 전리층이라는 전리층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뭐 우주 잡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 장애 요소들이, 전파가 올라감에 있어서 장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출력을 굉장히 큰 출력으로 올려줘야 돼요. 큰 출력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많이 가진 주파수로 변환시켜줘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갖는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가 에너지를 많이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주파수로 변환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시켜서 올려줘요. 반면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얘보다는 에너지를 조금 더 적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상에서 송신하는 것은 여기에는 충분한 자원들이 있어요. 증폭기도 충분하고 전원도 충분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증폭을 시켜서 높은 주파수로 빵 때려 올려보내죠. 여기는 전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출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다는 거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조그만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출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주파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송수신, 업링크, 다운링크의 주파수가 이렇게 틀려요.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이유, 그거죠. 주파수를 보내려면 업링크 상에서는 충분하게 증폭해서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트랜스폰더에서는 그런 능력이 제한된다. 그런 능력이 제한되니까 낮은 주파수로 해서 자기 능력만큼 증폭을 시켜서 보내는 방법. 그것 때문에 트랜스폰더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위성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파수들을 우리는 위성에서는 대개 얼마 정도의 주파수를 쓰냐면 지금 1GHz에서 제일 많이 양호한 주파수 대역이 10GHz인데요. 지금 실제는 1GHz에서 한 30GHz 이 정도의 주파수까지 많이 지금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 주파수 쓰고 있는 밴드 대역이 우리가 뭐 L밴드, C밴드, LSC, X밴드, K밴드, KU밴드, KA밴드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이 주파수 대역을. 그래서 얘는 1에서 2기가, 2에서 4기가, 4에서 8기가, 8에서 12.5기가, 12.5에서 18기가, 18에서 뭐 26.5기가, 26.5에서 뭐 40기가 이런 식으로 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양호한 주파수 대역이 보면 이쪽 대역이죠. 이쪽 대역들이 양호한 주파수들인데 이미 다 선점이 돼 있어서 주파수가 다 선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성통신도 지금은 이제 점차 이 높은 대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쪽으로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거에 따른 손실 보상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만큼씩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10GHz 이상 되는 이런 주파수 이상 되는 것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강우 감쇄, 빗방울 영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기상이 악화되면 굉장히 위성 통신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이제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